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평생을 일에 매달려 살아온 사람들에게 퇴직은 쉼표 같지만 그 쉼표는 생각보다 고요하지 않다. 오히려 일에서 벗어난 후 찾아오는 고요는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장 먼저 몸의 이상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퇴직하고 나니 아프기 시작했다는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몸의 피로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이고 긴장과 책임감으로 버텨왔던 육체와 정신이 더는 버틸 이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건강을 유지했다고 믿었던 이들도 은퇴 후 갑자기 병원을 드나들게 되고 통증과 검진, 약 봉투가 일상이 되고 난다. 누군가는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불면과 우울에 시달린다.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전환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의 리듬을 다시 짜야 하는 변화의 순간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남성 최종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35년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했다. 정년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출근을 성실히 해낸 자신에게 자부심도 있었고 퇴직 후에는 건강에 더 신경 쓰며 지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퇴직 3개월 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처음엔 어깨가 뻐근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정도였는데 점차 그 통증이 목과 허리로 퍼지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병원을 찾았더니 목 디스크와 퇴행성, 척추 질환이 한꺼번에 왔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동안 책상 앞에서 장시간 앉아 일해온 것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그는 말한다. 그전까지는 아팠어도 참고 출근하고 병원은 미뤘는데 막상 일해서 손을 떼니 감춰뒀던 고통이 터져나왔다고. 퇴직 후 그의 하루는 병원 스케줄로 시작되고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채워진다. 건강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고 회복은 더디다. 은퇴는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돌봐야 할 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61세 여성 김하자 씨의 사례다. 그녀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60세 정년을 맞고 일을 그만뒀다. 평생을 써서 일해온 그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여유 있는 하루하루를 기대했지만 2주도 채 되지 않아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하지정맥류와 무릎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병이 나타났는지 의아해했다. 의사는 오히려 퇴직 후에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치료 비용이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약값은 만만치 않았고 일을 그만둔 그녀에게는 소득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동네 작은 마트를 아르바이트로 나가며 치료비를 감당하게 됐다. 퇴직은 여유가 아니라 생계와 건강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또 다른 긴장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퇴직 전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며 버티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경남 진주의 70세 남성 박규진 씨다. 그는 은퇴 후 귀촌을 선택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꿨다. 그는 직접 밭을 일구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내 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정형외과에서는 무리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염증과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을 늘린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퇴직 전에는 사무직으로 앉아서만 일해왔기에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씨는 한동안 몸을 쉬게 하고 다시 요가와 스트레칭 중심의 저강도 운동으로 생활을 바꾸었다. 그는 말한다. 은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뭔가도 대화를 해야 하고 생활과도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젊을 땐 생각 없이 버텼던 몸이 이젠 매일의 생활 방식을 점검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고. 이처럼 은퇴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껏 버티며 살아온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몸에 흔적을 남겼고 은퇴는 그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다. 누적된 피로와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됐을 때 그것은 통증과 질병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몸의 변화가 은퇴자들의 일상을 바꾸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이래서 해방됐다는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원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당황하고 방황하게 된다. 건강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분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이나 주거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몸의 리듬 변화와 질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 후의 일상은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띈다. 누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는 약 기운에 의존한 채 하루를 보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건강이 결정짓는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나 무기력감 역시 건강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몸이 아프면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기도 꺼리게 되며 이는 다시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퇴직 전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일단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어떤 부위가 약해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전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퇴직 전까지 미뤘던 치료는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가벼운 운동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료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 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재무 계획도 필요하다. 연금이 충분하다고 해도 병이 생기면 지출 구조는 급격히 바뀔 수 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천천히 쌓이고 서서히 망가지며 조용히 우리를 덮친다. 그리고 은퇴는 그 조용한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다. 우리는 흔히 퇴직 이후를 꿈꿀 때 여유와 자유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는 몸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제는 퇴직을 준비할 때 건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건강을 잃은 은퇴는 아무리 많은 자산과 시간이 있어도 쓸모 없어진다. 퇴직 후에 하루를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왔을 뿐이다. 퇴직과 동시에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껏 자신을 소모하며 살아온 방식에 대한 경고이자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몸의 진심 어린 메시지다. 은퇴 후 건강의 악화는 단지 육체의 노화에서 비롯된 필연이 아니라 생애 전반의 삶의 방식과 축적된 습관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은퇴 시점의 건강 문제를 단순한 노쇠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신체적 균형의 상실과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일종의 건강 충격으로 해석한다. 퇴직이라는 삶의 큰 전환은 정신적 긴장을 해제시킴과 동시에 신체의 내부 균형 또한 무너뜨린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예방과 적응이다. 우리는 그동안 퇴직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경제적 프레임 안에서만 이해해왔다. 퇴직하면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후의 재정 운영에 대한 고민은 넘쳐나지만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감당해야 할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교육과 정책, 사회문화 전반에서 건강과 은퇴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 때문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로는 퇴직과 동시에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사회적 접촉은 단절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빠르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체력은 붕괴된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치열하게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사회에서는 은퇴 이후 갑작스럽게 방향을 잃은 몸과 마음이 쉽게 무기력에 빠지며 이는 다시 건강의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심장병, 우울증 등의 질병은 은퇴 직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스트레스 완화로 인해 오히려 내부 억제력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생 쌓여온 병의 씨앗들이 이래서 해방된 순간을 틈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건강관리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는 예방적 진단이다. 퇴직 전후의 시점에서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뼈, 심혈관, 위장, 간, 신장, 정신건강 등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에 대한 정밀 진단을 미리 받아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병을 인지하는 시점은 이미 증상이 심화된 이후이며 그때는 치료의 여지도 좁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방적 진단은 단지 병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는 신체 리듬을 재정비하는 활동이다. 퇴직 전의 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움직이고 휴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퇴직 후는 모든 시간이 불규칙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리듬은 쉽게 흐트러진다. 아침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 저강도의 운동을 생활화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년층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근력 운동도 중요해진다. 근육량 감소는 곧 면역력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정신건강 관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육체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외로움, 우울, 무력감 등 정신적 질환이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장 중심의 사회적 관계 외에 별도의 사회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퇴 후 극심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느껴지는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까지 동반하는 신체 반응이다. 정신적 위축은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면역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질병의 발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건강 재정 설계다. 의료비는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이며 특히 만성질환이 생길 경우 정기적 병원비와 약제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소진시킨다. 단순히 연금액만으로 노후 재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예상 의료비 지출 규모와 장기요양 가능성까지 포함한 건강 기반 재무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보험이나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도 미리 점검하고 일정 수준의 건강비 지출은
반드시 예비비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째는 생활환경 조정이다. 건강은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은퇴 이후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공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계단이 많은 집, 채광이 부족한 구조, 외부와 단절된 위치에 있는 주거 환경은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거주 공간을 가능한 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하며 이동이 편리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고, 집 근처의 병원, 공원, 시장 등의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인식의 전환이다. 우리는 아직도 병이 나야 건강을 생각하고 아프면 치료하면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은퇴 후의 건강은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다. 이미 늦은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건강을 두는 방식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은퇴 이후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스스로 감당해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퇴직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또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통증과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절망하고 있다. 그 갈림길은 결코 먼 곳이 아니며 누구나 도달하게 될 현실이다. 문제는 그것을 미리 준비했느냐의 여부다.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그 출발선에는 반드시 건강이라는 기반이 함께 놓여야 한다. 지금까지 일에 헌신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에게 헌신해야 할 시간이다. 자신의 몸을 알고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대화하고 건강과 우정을 쌓기 시작하자. 은퇴 이후의 삶이 고통이 아닌 자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